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활성산소와 항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 TV 틀면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양제 광고예요.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면역이 무너졌다. 그리고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게 뭐 어떤 영양소의 결핍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을 잡아야 한다. 항산화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항산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항산화가 무엇이고 활성산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자, 먼저 인체 구성부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체는 인체의 기관계, 기관, 조직,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위염이 생겼다, 아니면 위에 뭐에 벽이 어떤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조직을 떼어내죠. 왜일까요? 세포가 건강한지 암인지 염인지 알아보려고 세포를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야 인체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처음 딱 자궁에 착상되었을 때 세포로 착상이 되죠. 세포가 분열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뇌하고 막 기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정말 조심하고 아가들한테 좋은 영양소를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해로운 건 먹지 않아요. 근데 아가가 태어나서 아가한테는 되게 신경을 쓰죠. 근데 엄마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요. 그리고 아가가 좀 더 크면 엄마들이 육아에 지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럼 엄마들도 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때는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포가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착상됐어서 뱃속에 있을 때 생각하면 정말 그만큼의 좋은 음식만 먹고 살면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7대 영양소가 있는데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있고요. 식이섬유와 물이 있어요. 예전에는 탄단지, 무미 해가지고 무기질, 무기질, 미네랄 해가지고 5가지 영양소를 배웠는데 요즘에는 식이섬유와 물까지 넣어서 7대 영양소를 배운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식이섬유는 무엇이냐면 몸속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라서 요즘 많이 발생하는 대장암을 발병률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잘 안 먹죠. 뭐 커피나 이런 걸로 많이 때우니까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 공급원으로 아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고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대량 영양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 많이 먹어야 돼서 대량 영양소가 아니라 입자가 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수분해 되어야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수분해 게 뭐냐면 아주 잘게 잘게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게 잘게 쪼개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잘게 잘게 쪼개져야 이것이 바로 소화 흡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필요하죠. 근데 인슐린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당뇨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된 것들이 세포 속으로 그냥 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래요. 우리 인체는 참 신기하죠. 산소와 효소가 있어야 생체를 이용률이 높아지는데요. 자, 산소는 알겠어요. 근데 효소는요. 여러 가지 효소 아시죠? 몸속에서 나오는 효소들도 있고. 그런데 이 효소들은 절대 혼자서는 일을 못한대요. 효소만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조효소가 필요한데 그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입자가 작아서 미량 영양소예요. 조금만 먹어도 된다고 해서 미량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효소가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조효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서 생체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잘게 쪼개져서 산소와 효소를 만나야 하는데 효소는 조효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만나야지만 그런 영양소들이 다 필요한 영양소들이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다 좋은 음식 먹고 잘게 쪼개져서 효소와 조효소를 만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좋죠. 근데 잘 먹지도 않고 거르고 막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자, 당뇨, 고혈압, 비만, 천식, 비염, 혈압, 루게릭, 이명, 백혈병, 셀 수 없이 많은 150여 가지의 질병들이 생기는데요. 그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면역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즘 선전에서 면역을 잡아야 된다.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는 건데 이 만성은 뭐냐면 오래됐고 퇴행은 낡았다. 그러니까 낡은 세포들이 면역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사가 문제 생기는 거는 우리가 앞전에 메타볼리즘으로 인해서 우리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했으니까 앞에 강의 한번 좀 더 들어보시면 좋고요. 성인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소아 당뇨로 해서 점점점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들이 생기는 거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영양소들도 문제지만 그 먹는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대량영양소, 미량영양소를 정말로 같이 잘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요. 왜냐하면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인 대량 영양소는 많이 먹고요. 미량 영양소, 대량 영양소를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세포 속으로 할 수 있는 조효소는 조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요. 노란색만큼이나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이렇게 잉여, 소화되지 못한 대량 영양소가 몸에 쌓여서 독소가 발생해서 체지방이 생기고 내장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포를 공격해요. 그러면 세포에 보시면 보세요. 양쪽에 오원에서 산소가 2개가 있죠. 그 산소 2개 중 하나를 잃어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프리라디칼에서 미친 산소예요. 그래서 변형된 산소가 자기의 정상세포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프리라디칼, 전자를 하라는 일을 미친 산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암, 염증 질환, 당뇨병, 백내장, 아토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요. 스트레스예요.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요. 호흡만 해도요. 이렇게 공기적으로 산소가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 정도가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해요. 먹기만 하고 호흡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활성산소가 20배가 증가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아이들이 정상세포를 마구마구 공격해서 전자를 잃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질병이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많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물질들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균형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공격받아서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세포가 미친 산소, 프리라디칼, 활성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친 산소, 활성산소를 좀 잡아주면 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고장난 걸 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항산화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에 대해서 보면요. 활성산소를 중화해요. 중화한다는 뜻은 아시죠? 순화시킨다는 말로 산화된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항산화제는요. 여러 개가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자, 또 보실게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돼서 각각 육각형마다 산소가 하나씩 있어서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속에 짠 하고 들어가면 활성산소한테 야 너희들 좀 정상으로 돌아와 미치지 말고 이제는 정상으로 되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활성산소를 정상세포로 돌려주고 전자를 잃은 항산화제는 몸속에 그대로 남아서 다른 항산화제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 세포로 활성산소를 만들어주고 전자를 잃은 전자 6개가 없어졌죠? 대신에 활성산소가 가서 정상세포가 됐죠. 그렇게 해서 항산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에 들어왔던 항산화제가 심장 항산화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자를 잃은 심장 항산화제가 다른 항산화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산화제가 드디어 몸속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하나의 전자를 근데 웃긴 게요. 이 6개 중에서 하나만 줘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6개가 전자가 다시 생겨나요. 웃기죠?
6개가 있었어. 그래서 6개를 줬어. 그래서 나는 6개를 받아야 되는데 6개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제에서 하나만 받았는데 그게 6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간, 심장, 그 다음에 뭐 눈, 다른 장기들, 여러 가지 장기들, 허파, 뭐 이런 폐, 뭐 이런 것들에 좋은 항산화제를 같이 먹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항산화제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하고 활성산소하고 항산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겠어요?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세포로 태어났어요. 엄마 몸속에 세포로 착상이 됐고요. 그 세포가 분열을 해서 점점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포들의 집합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또 막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 생긴 활성산소가 세포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는데 항산화제가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먹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에서 아셨죠? 그러면 항산화제 잘 챙겨 드셔야겠죠?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